이 영상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웹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면 영상 후반부에 있는 블록에 대한 링크 걸기, 이런 기능적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은 저희가 고객분들과 통화를 많이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링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단에 어떤 페이지로 링크를 건다고 가정을 하면, 이 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여기에다가 걸잖아요. 이쪽에 이 링크의 주소를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페이지의 모든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링크를 거시면 나중에 도메인을 구입해서 해당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24에서 구매해서 작업하고 있는 도메인이 이런 도메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의 아이디가 될 테고요. 이건 카페24의 고정 도메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페이지 주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링크를 모두 걸어버리면 내가 나중에 실제 이런 도메인으로 구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자는 이 도메인으로 접속을 했지만 어떤 링크를 클릭하면 이 도메인으로 가버리거든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웹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어떤 신뢰성을 주거나 혹은 검색 엔진에서 문서를 가져가는 크롤링에서도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도메인을 여러 개를 이동하면서 링크가 있다라는 건 이 웹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컨텐츠가 그만큼 풍부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세한 건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내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모두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도메인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를 걸 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 링크 전체를 거는 절대 경로 방식, 하나는 도메인을 제외한 주소 부분만 넣는 상대 경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상대 경로를 쓰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 사이트가 아닌 아예 외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식인의 주소가 이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이 주소만 걸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절대 경로 전체 다를 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소만 링크를 걸어도 괜찮은 이유는, 도메인은 어떤 장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집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건 회사라고 가정을 하면, 난 링크를 이것만 걸어서 얘가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관계없이 이 컴페니라는 페이지로 이동하라,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의 구분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링크를 현재 페이지에서 이동하도록 할지 아니면 새 창으로 띄울지에 대한 설정인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링크라는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편집에 클릭을 하시면 이곳에 내가 원하는 컴퍼니라는 링크를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 탭에서 열기, 이렇게 하면 새 탭에서 열리는 거예요. 저장. 그리고 수정하실 땐 당연히 링크 편집이라는 버튼을 다시 눌러서 링크를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문가분들도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이건 웹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테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버튼은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 링크를 바로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커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컨텐츠 자체가 배너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커다란 이미지 배너를 만들었고 그걸 여기에 넣었는데, 그걸 클릭하면 이동하고 싶다.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커버라면 배경이잖아요. 그럴 땐 워드프레스 블록 테마에서는 링크를 걸 수가 없는데, 저희 테마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링크를 걸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커버를 클릭하시고 난 뒤에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이 스타일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세요. 만약 이 탭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장 바로 왼쪽에 있는 설정, 이걸 여시면 패널이 열리게 됩니다. 스타일을 클릭하시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강제 링크라는 설정이 있어요. 클릭하시고 여기에 링크를 거시면 이 커버를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링크 타겟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은 현재 페이지에서 이동하는 거고요. 새 창으로 열고 싶을 땐 새 창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내부에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버튼에 링크를 거시겠죠. 링크를 걸었으면 사용자들은 더보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분이 설정해둔 링크로 이동을 할 텐데, 그냥 커버를 클릭해도 이걸 클릭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선택의 영역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커버 설정에서 다시 스타일로 들어오셔가지고 화면 제일 하단에 있는 강제 링크, 이걸 클릭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조금 특이한 옵션이 있는데, 블록 속 첫 번째 링크로 이동. 이 속성은 워드프레스 쿼리 내부에서 링크 속성을 설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기능입니다.
반드시 내부에는 링크 타입의 블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커버를 클릭하면 이 커버는 링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커버는 내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시면 링크는 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더보기라는 링크만 거시면 이 커버도 더보기와 똑같은 링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의 버튼인데요. 이건 그렇게 사용할 일이 많을까 싶긴 한데 고객분들이 요청이 많으셨어요. 링크를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컨텐츠에 하나의 링크를 걸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블록을 추가하시고 버튼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 버튼 확장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그럼 이 버튼 확장이라는 블록은 이 내부에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링크를 여기서 삽입할 수 있어요. 링크 거는 방법은 버튼을 링크 거는 방법과 같고요. 이 내부에는 디자인 패턴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콘과 텍스트를 조합해서 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문서 모두 보기라는 옵션을 켜시면 이런 블록들의 구조가 보일 텐데요. 버튼 확장은 행과 아이콘 단락을 모두 물고 있죠. 그리고 이 내부에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버튼을 넣는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버튼과 외부에 있는 버튼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땐 내부 버튼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버튼 확장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버튼 확장에 걸려있는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거셔도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필요에 따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